그날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누군가 슬픈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출근했고 일했고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물이 어디서 왔는지, 그 눈물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그때 주인공은 그냥 조용히 창유리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은지는 33살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방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작은 창문이었고 그 창문 너머로는 맞은편 건물의 회색 벽이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으로 날씨를 가늠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면 맑은 날이고 회색빛이 가득하면 흐린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7시. 알람이 울립니다. 처음엔 꿈속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 순간 눈꺼풀이 무거운 채로 손이 먼저 움직여 알람을 끕니다. 그리고 5분만 하고 생각합니다. 그 5분이 20분이 되고 결국 서둘러 일어납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발바닥이 냉기 어린 바닥을 느낍니다. 겨울이면 더했습니다. 양말을 신기도 전에 부엌까지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 커피 머신에 캡슐을 넣고 버튼을 누릅니다. 커피가 내려지는 소리. 그 익숙한 소리가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자신을 봅니다. 특별히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특별히 못생긴 얼굴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33세 얼굴. 눈 아래 조금 내려앉은 피로의 흔적. 머리카락을 묶고 간단하게 화장을 하고 회사 유니폼처럼 입는 무난한 옷을 꺼냅니다. 흰 셔츠, 검정 바지, 그리고 낡기 시작한 운동화. 아침밥은 대부분 거릅니다. 커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일이 유독 힘들었어요. 음식을 만들고 혼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먹고 그릇을 씻고 그 일련의 과정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은지는 습관처럼 열쇠를 2번 돌립니다. 딸깍딸깍.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면서 핸드폰을 꺼내 뉴스 헤드라인을 훑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뉴스들. 세상은 늘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싸웁니다.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8분입니다. 그 8분 동안 은지는 대부분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습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재생 목록이 달라집니다. 기분이 좋을 땐 빠른 템포의 팝송, 기분이 처질 땐 잔잔한 피아노 연주.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을 땐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도시의 소리를 들으며 걷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 빵집에서 흘러나오는 냄새, 누군가의 전화 통화 소리, 아이의 웃음. 아침 지하철은 늘 혼잡합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지하철 칸 안에서 은지는 손잡이를 잡고 섭니다. 주변에는 저마다의 표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얼굴을 받고 있는 사람, 눈을 감고 서 있는 사람, 졸면서도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사람, 멀리서 아이를 내보낸 어머니처럼 무언가를 생각하며 창밖을 보는 중년의 여성.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지는 그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 저 사람도 나처럼 이런 느낌을 아는 걸까? 회사는 여의도의 중간 규모 마케팅 회사였습니다. 팀원이 12명이었고 은지는 그중 콘텐츠 기획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딱 그 정도였습니다. 싫지는 않은데 특별히 좋지도 않은 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레며 생각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출근 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오늘의 업무 목록을 정리합니다. 커피를 또 한 잔 가져옵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새 제품을 홍보하는 콘텐츠 기획안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수정안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매번 조금씩 다른 요청을 합니다. 이번엔 좀 더 따뜻한 느낌으로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느낌. 은지는 잠시 멈추고 그 말을 생각합니다. 따뜻한 느낌이란 무엇일까? 그냥 노란색을 더 쓰면 되는 걸까? 아니면 문구를 바꿔야 할까? 팀장이 지나가며 말합니다. 은지 씨, 오늘 오후에 회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캘린더를 보니 오후 2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기억하고 있었을 뿐인데 팀장은 항상 한 번 더 말합니다. 뭔가 불신받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그냥 팀장의 습관이거나 아마 후자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이 됩니다. 어디 가요? 옆자리 동료 민정이 묻습니다. 은지는 잠깐 고민하다가 말합니다. 그냥 편의점 갈게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팀원들과 함께 나갑니다. 은지는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와 컵라면을 삽니다. 사무실 탕비실에 앉아 혼자 먹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의도의 높은 건물들이 보입니다. 그 건물들 사이로 바람이 불고 가을 낙엽 몇 장이 흩날립니다. 혼자 먹는 점심.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편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 생각이 납니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쯤 있으면 좋겠다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오후가 됩니다. 회의가 있습니다. 팀원들이 모여 앉고 팀장이 화면에 슬라이드를 띄웁니다. 다음 달 캠페인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지는 노트에 메모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긋습니다. 팀장이 의견을 물어볼 때 은지는 준비한 말을 합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기획안을 수정합니다. 퇴근 시간은 6시입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늘 6시 반이나 7시가 됩니다. 마무리해야 할 일이 항상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딱히 서두를 이유가 없어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집에 가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생각이 든 순간 은지는 스스로에게 놀랍니다. 슬프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담담하게 그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조금 슬픈 것 같기도 합니다. 퇴근길 지하철은 오전과 반대 방향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엔 무언가를 준비하는 표정이었다면 저녁엔 무언가를 내려놓는 표정입니다. 지쳐있는 사람들, 하루를 버텨낸 사람들. 은지는 이어폰을 꽂습니다. 오늘 저녁엔 특별히 듣고 싶은 음악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플레이리스트나 틀어봅니다. 평소에 잘 듣지 않던 잔잔한 음악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그냥 조용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곡이 시작됩니다.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은지는 창밖을 봅니다. 지하철이 지상 구간으로 올라오면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늦가을의 하늘. 주황빛과 보랏빛이 섞인 저녁 하늘. 아파트들이 그 하늘 아래 줄지어 서 있고 창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습니다. 음악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두 번째 곡이 시작되었는데 그건 찬양이었습니다. 그 플레이리스트 안에 찬양이 섞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흘러나오는 가사는 이랬습니다. 주님, 내 삶 속에 당신이 계십니다.
내가 보지 못했을 때도 느끼지 못했을 때도 은지는 건너뛸까 했습니다. 손이 화면으로 갔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건너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계속 흘렀습니다. 멜로디는 단순하고 조용했습니다. 빠르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 나지막이 말을 거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가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몸에 스며드는 것처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은지는 그 가사를 듣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이 살짝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슬프지 않은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무서운 일도 없는데 뭔가 위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사라지고 짙은 남색이 되어가는 하늘. 도시의 불빛들이 그 하늘 아래 깜빡였습니다. 수많은 집들, 수많은 창들, 수많은 살들.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그게 슬픔인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것들, 아무도 몰랐던 것들, 스스로도 이름 붙이지 못했던 것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탔습니다. 아무도 은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33살 여자를. 음악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평범한 하루겠구나 하고 생각하셨습니까? 별일 없이 지나간 하루였습니까? 아니면 작은 기쁨과 작은 피곤함이 섞인 하루였습니까? 우리의 삶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드라마처럼 극적인 일이 매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적 같은 사건이 날마다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침이 오고 하루가 가고 저녁이 됩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피곤하면 자고 다시 아침이 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이따금 묻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은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버스 안에서 흘린 눈물 이후로 은지의 하루는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알람은 7시에 울렸고 지하철은 혼잡했고 회사는 회사였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여전히 수정을 요청했고 점심은 혼자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씩.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커피를 기다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작은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잎이 거의 다 진 나무였습니다. 앙상한 가지들이 아침 공기 속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나무가 왜인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지들이 참 많이 나 있구나. 아무리 작은 가지도 꼭 끝이 있구나. 저 나무는 겨울이 와도 여기 서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근길에도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꽂으면서 은지는 다시 그 찬양 플레이리스트를 찾았습니다. 어제 우연히 들었던 그 음악. 일부러 찾는 건 어색한 것 같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노래가 시작됩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서서 그 음악을 들으며 은지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잠시입니다. 10초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뭔가가 다릅니다. 도시의 소음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이 잠깐 멈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눈을 뜹니다. 지하철은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랐습니다. 뭔가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고 오늘도 수정된 기획안을 엽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따뜻한 느낌을 어떻게 담을까? 어제까지는 그게 짜증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잠깐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따뜻한 느낌이란 뭘까? 따뜻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줄 때, 아무 이유 없이 잘 있어? 연락이 올 때, 밥 먹었어?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때, 오늘 힘들지 않았어? 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지는 기획안에 새로운 문구를 씁니다. 당신의 하루를 기억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팀장이 그 문구를 보더니 말합니다. 이거 좋은데요. 은지는 잠깐 미소를 짓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지의 하루는 겉으로는 전과 같았습니다. 알람, 커피, 지하철, 회사, 점심, 회의, 퇴근, 집. 그 패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짚기 전에 잠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잠깐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구나. 그 생각이 예전보다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출근길에는 이어폰을 꽂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도시의 소리를 듣습니다. 빵집에서 풍기는 구운 빵 냄새,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 웃음소리. 그것들이 그냥 지나치기에 아까워졌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을 때도 이제는 조금 다르게 앉았습니다.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밖을 봤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 사람은 어디를 가는 걸까? 저 할머니는 오늘 뭘 먹을까? 저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며 걷고 있을까? 사람들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퇴근길에는 어느 날 같은 방향으로 퇴근하던 청소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쳤습니다. 늘 마주쳤던 분인데 말을 건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은지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주머니가 잠깐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아가씨도 수고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는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였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잠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의 첫 말이었습니다. 은지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전화했어요. 그냥 전화를 왜 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부드러워졌습니다. 밥은 먹었어? 네. 혼자? 네. 그래. 잘 먹어야 해. 짧은 통화였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은지는 기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방 안에 혼자 있는데 방이 조금 덜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일어난 일이 없는데 갑자기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순간에 뭔가 위로를 받는 것 같은 느낌. 아무도 없는데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우리는 종종 기다립니다. 큰 기적을 기다립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거나 누군가 나타나서 분명한 말을 해주거나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은 이미 우리 곁에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은지가 처음 교회를 다시 찾은 건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어릴 때 잠깐 다닌 적이 있었지만 20살 이후로는 발길이 끊겼습니다. 바빴고 어색했고 굳이 가야 할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늦잠을 자다가 이상하게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9시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원룸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그냥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일어나는데 그날은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맑은 공기. 길 건너편 나무가 보였습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그 나무에 작은 새잎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봄이 온 것입니다. 은지는 한참을 그 나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특별히 갈 곳이 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골목을 걷다 보니 작은 교회가 나왔습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입구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거리로 흘러나왔습니다. 은지는 멈췄습니다. 그 찬양 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지하철에서 이어폰으로 들었던 그 느낌과 비슷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부드럽고 낮고 그러나 뭔가 깊은 곳을 건드리는 소리. 은지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 많았고 중간중간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은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예배가 진행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지는 처음엔 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이라 어색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2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할머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2 손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목사님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에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그분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은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꼭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날들. 그날들 속에서도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끓일 때, 지하철 안에서 피곤하게 서 있을 때, 혼자 밥을 먹을 때, 퇴근길에 창밖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우리가 찾지 않을 때도. 은지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진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눈물이 나기 전에 그런 느낌이 납니다. 눈 속에서 뭔가가 달궈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슬프지 않은데 흐르는 눈물. 무서운 것도 아닌데 흐르는 눈물. 억울하거나 지쳐서가 아닌데 흐르는 눈물. 그것은 뭔가를 발견했을 때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동시에 자꾸 다시 올라오는 눈물을 느끼면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나가는 길에 문 앞에서 목사님이 인사를 하셨습니다. 처음 오셨죠?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더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은지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기를 잘했다는 말처럼도 들렸고 어서 오라는 말처럼도 들렸습니다.
아니면 더 오래 전부터 기다렸다는 말처럼도 들렸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은지의 하루는 여전히 비슷했습니다. 알람, 커피, 지하철, 회사, 점심, 회의, 퇴근, 집. 그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달라진 건 하루의 구성이 아니라 하루를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은지는 이제 잠깐 감사를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도 눈이 떠졌구나. 오늘도 숨을 쉬고 있구나. 그 정도의 감사였습니다. 출근길에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들을 때 은지는 가사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전엔 음악이 그냥 배경소음 같았다면 이제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서서 은지는 그 노래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갑자기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닐 텐데. 어쩌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지는 것일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이 오가는 동안 지하철은 역에 도착하고 은지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 회사로 걷습니다. 그해 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갑자기 엎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했던 캠페인이 클라이언트의 방침이 바뀌면서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팀 전체가 허탈해했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었고 동료들은 서로 위로했습니다. 은지도 처음엔 허탈했습니다. 그 많은 밤을 앉아서 작업했는데 그 많은 수정본들이 전부.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 같으면 그 허탈함이 오래 갔을 것 같은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허탈함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허탈함이 전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은지는 음악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쏟은 그 시간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 시간들이 나를 만들었다. 그 작업들을 하면서 내가 배운 것들, 느낀 것들, 고민한 것들은 어디 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것도 알고 계셨겠지.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될 것도, 그리고 내가 이 과정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것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말이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 오늘 많이 허탈해요. 그런데 괜찮을 것 같아요. 당신이 알고 계시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긴 기도도 아니었고 특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이 오랜만에 진심으로 한 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은지 자신은 알았습니다.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무겁게 시작되던 아침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다른 느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왔구나가 아니라 오늘은 또 어떤 하루일까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군중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도 오늘 힘든 일이 있었겠지. 저 사람도 집에 돌아가면 오늘 하루 어땠어? 물어봐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구나. 저 할머니는 오늘 점심을 드셨을까? 그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 세상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밥 먹는 게 달라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함이 되는 날이 생겼습니다. 이 음식이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오늘도 살아있다. 그것이 작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에게는 이제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이름은 순례 씨였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은지 씨가 요즘 밝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웃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1년 전 버스 안에서 이유를 모르고 눈물을 흘렸던 그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조금 더 비스듬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지는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오는 중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발밑으로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가로수 길을 지나면서 은지는 문득 멈췄습니다. 왜 멈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나뭇잎들 사이로 그 빛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란 잎들이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만, 내 인생이 확실히 달라져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내 일상 속에 계셨구나. 1년 전 버스 안에서의 그 눈물도,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들려왔던 그 찬양도, 아무 이유 없이 따뜻했던 어느 아침 햇살도, 청소 아주머니와 나눈 짧은 인사도, 어머니의 목소리도, 혼자 먹던 점심시간의 그 조용함도,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구나. 그 모든 것 안에 무언가가 계셨구나. 아무런 모습 없이, 아무런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마치 공기처럼, 햇살처럼, 바람처럼. 은지는 그 자리에 서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전에 그 눈물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1년 전의 눈물이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눈물이었다면 오늘의 눈물은 이제 알 것 같다는 눈물이었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낙엽들이 은지의 발 주위로 모였다가 흩어졌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로수 길에서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여 계셨군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계셨군요. 그 두 마디가 1년을 돌아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은지의 이야기가 특별히 드라마틱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원룸에 혼자 살고 있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혼자 점심을 먹는 날도 있고, 회사에서는 수정 요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달라졌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그 변화는 특별한 사건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들의 축적에서 왔습니다. 조용한 음악 한 곡에서, 창밖의 저녁 하늘에서, 낙엽 한 장에서, 아주머니와 나눈 짧은 인사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오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드라마틱하게가 아니라 조용하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꿔놓는 방식이 아니라 한 하루 한 하루를 조금씩 달라지게 하시는 방식으로. 어쩌면 여러분도 은지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하루들. 특별한 사건도 없고, 기적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 날들. 그 하루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평범함이 지루하거나 외롭거나 때로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평범한 하루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특별한 날들이 아닌 평범한 날들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평범한 날들 속에 계십니다. 아침 햇살 속에도, 커피 향기 속에도, 지하철 안의 소음 속에도, 혼자 먹는 밥 속에도, 퇴근길 노을 속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그분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은지는 그 후로도 같은 하루를 반복합니다. 알람, 커피, 지하철, 회사, 점심, 회의, 퇴근, 집. 하지만 이제 그 반복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지루하던 반복이 어느 순간부터 리듬이 되었습니다. 의미 없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기다리면서 잠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근길에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가사 한 줄 한 줄이 기도가 됩니다. 혼자 먹는 점심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의식이 아닙니다. 긴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은지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그 빛 속에, 밥을 드셨을 때 그 음식 속에, 누군가와 나눈 짧은 인사 속에, 퇴근길에 바라본 하늘 속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때도, 우리가 찾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냥 지나쳤을 때도, 그분은 거기 계셨습니다. 공기처럼, 빛처럼, 바람처럼,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적 같은 사건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오늘 이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계셨군요. 그 두 마디가 어쩌면 가장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은지는 오늘도 7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창밖을 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려는 것 같습니다. 은지는 잠깐 그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나섭니다. 딸깍딸깍 열쇠를 2번 돌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이어폰을 꽂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지하철역까지 8분을 걷습니다.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집니다. 은지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빗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맑은 날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비 오는 날에도, 기쁜 날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지친 날에도. 은지는 그걸 압니다.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느 한 곳을 건드렸다면 그 느낌을 잠깐 붙들어 두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그 하루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전한 보람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아무리 작은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이야기들이 말해줍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야기들, 그냥 우리의 하루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그분은 계셨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알든 모르든 그분은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 안에 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소중한 분께 전달해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가 지치고 힘드신 분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외로우신 분들,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함께 나눠주십시오.